임성근이라는 판사가 있어요.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3건의 판결에 외압을 가했다고 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 뭐 민주당이라고 봐도 되겠죠. 거의 민주당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참여연대와 민주당, 그들이 임성근 판사가 어떤 특정 판결들에 외압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갖고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이미.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 사람은 사법농단이야, 사법부에서 농단한 거야 라고 지칭한 판사가 다 해서 13명입니다. 지금 소송 중인 모든 판사들 1심에서 다 무죄 났어요. 사법농단 없었다는 거죠. 참여연대와 민주당이 억지 공격했다, 거짓말이었다,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로 그냥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박근혜를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갖고 보내버린 것처럼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1심에서 다 무죄 났습니다. 임성근 판사도 무죄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났다 보니까 야, 이게 무죄가 나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프레임 씌워갖고 열심히 공격을 했는데 무죄가 나버렸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나서는 게 임성근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작년 5월 달에 이미 사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 임성근 판사가 직접 찾아가갖고 왜 사표 수리 안 해주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성근이 김명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명수가 이 임성근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김명수가 한 얘기인 겁니다. 정치 판사예요. 좌파 판사예요. 이념이 들어간 판사예요.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넘버원은 대통령, 넘버 2는 국회의장, 넘버 3가 대법원장입니다. 그게 3권 분립이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민주당에 붙어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때는 탄핵에 대한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했다. 라는 말은 민주당과 붙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 알아. 나 민주당 사람들이랑 친해. 민주당이랑 친하니까 문재인이 이 정말 허접한 지방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김명수를 끌어올려다가 정말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에 앉힌 거잖아요. 문재인의 특징이 뭡니까? 어서 허접한 애들한테 엄청나게 높은 직책을 줘. 그럼 나한테 충성하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 지방에서 판사하고 있는 김명수를 끌어올려갖고 내가 대법원장 줄 테니까, 대법원장 깜도 안 내는 사람을 대법원장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까놓고 말합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누가? 민주당이.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나 민주당한테 잘 보여야 돼.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허접한 나한테 엄청난 권한인 대법원장 자리를 줬단 말이야, 나한테. 나 충성해야 되는데, 나 민주당에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사표를 수리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서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 났으니까 좀 더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도 탄핵이란 제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민주당의 비난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민주당이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을 못하게 너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이게 대법원장의 깜이 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거 대법원장 깜이 아니다. 이 사람한테 대법원장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냐. 근데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도 안 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녹취록을 까면서 이 모든 것은 김명수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대요. 만약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 중요한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대법원장의 자리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정도 기억력으로 무슨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나가야지. 대법원장은 그래도 오로지 법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신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건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주 단언하듯이 얘기했어요. 사표 낸 적 없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내가 좀 기억을 잘못했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판사는 자칫 자신의 잘못된 기억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잘못된 판결을 내려놓고 내가 그거 착각했네. 내가 기억이 좀 틀렸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명수가 물러나야 된다. 본인은 까면 된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더 나쁘고 정말 실제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은 그런 기억력으로는 그리고 그런 오만한 성격으로는 절대로 대법원장 자리에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만하면 안 되냐?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확실한 것처럼 팩트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대법원장을 볼 때 이 사람은 대법원장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탄핵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무죄나 유죄나 판결도 나기 전에, 아직 죄가 확정도 되기 전에 탄핵부터 당했어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갖고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기도 전에 그냥 탄핵시켜버렸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가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 판사는 심지어 무죄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 유죄 확정이 나기도 전에, 아직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탄핵을 당해버렸고, 이 임 판사님 같은 경우는 무죄가 떨어졌어. 심지어 무죄가 떨어졌는데 지금 탄핵을 시켰어요. 국회에서 2월 4일 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288표 중에 179표의 찬성으로 일단은 국회 탄핵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무죄인데 탄핵을 당합니다. 유무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날아갔고, 무죄라고 떨어졌는데, 이미 법에서 무죄라고 판결 났는데, 그 사람을 탄핵시켜버렸어요. 죄가 없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죄가 없는데. 무죄라고 판결이 떨어졌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임성근 판사의 혐의가 있어요. 혐의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혐의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사고 당일에 완전 헛소문인데요, 여러분. 박근혜가 무슨 남자와 미래를 했니, 뭐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 기사를 쓴 일본인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임성근 당시 법원 행정차장으로부터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불러서 설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를 판결문에 넣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임성근이. 요게 지금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 개입했어.
왜 너는 네 밑에 있는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 그러니까 탄핵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재판에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야,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을 일본 기사가 썼는데 요 진실이 재판 사이에 밝혀지면은 이 내용을, 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판결문에 넣어줘. 왜? 자칫 이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기사 내용을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아무 죄도 아니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판결에는 다른 사람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과연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떠한 입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탈탈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을까요? 과연 안 들어갔을까요? 앞으로 안 들어갈까요? 이 판사들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여기서 임성근 판사는 뭐 유죄니 무죄니 이런 거에 관여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 진실을 판결문 자체에 넣어달라. 이게 다예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으므로 너는 뭐 유죄다. 너는 일단 무죄죠.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니까 일단 무죄라고 떨어졌는데 이 무죄를 등에 업고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괘씸죄로. 참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독 인터뷰를 했네요. 동아에서. 왜 녹취했냐 하니까 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문재인처럼. 오늘날 민주당의 당대표처럼,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명수는 거짓말쟁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만일 대비해서 녹음한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표는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제출한 거다. 탄핵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았다. 녹취는 왜 했냐?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협박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내용을 왜 공개했냐?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냐?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대법원장과의 관계는 원래 뭐 괜찮았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되겠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판사들이 일단 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이 김명수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실제 판사들은 뭐 하고 있나요? 이 동기들 빼고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들겠다. 탄핵돼야 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성명을 내는데 법조인들이 일단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성명을 낸 게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성명을 낸 게 이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차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명서까지 냈어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 민주당 눈치를 봤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서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명수가 탄핵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뻔뻔한 게요.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알았어. 김명수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민주당 편 들고 한 얘기까지 다 알았어. 그리고 나서 탄핵을 시킵니다. 대단하죠. 국민들 눈치도 안 보죠. 사회주의자들의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떼거리즘 있어. 떼거리즘. 우리가 뭉쳤잖아. 우리가 다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거야. 다수가 옳다고 해야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소수가 옳을 때도 있어요.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닌 건데, 사회주의자들은 일단 다수가 주장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다수가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